이 어린아이가 그 문제를 풀었다는 건가? 대한민국 명문대 교수가 작은 소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거슬러 올라가 수유전. 너 같은 쓸모없는 애는 빨리 어디든 사라져버려. 차가운 바닥으로 이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스처럼 꽂혔다. 그녀의 발치에는 14살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서울 성북구의 낡은 단독주택. 그 집에서 10살 소녀 서연은 숨죽여 살고 있었다. 한국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용모.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언제나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던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는데. 서윤아, 오늘도 숫자 퍼즐할까?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얘 좀 봐. 또 따맞졌네. 어머니가 기쁨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서연에게 숫자는 최고의 친구였다. 복잡한 계산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며 춤을 추었다. 우리 서연이 재능은 정말 대단해. 넌 세상의 보물이야. 부모님은 숫자 놀이를 좋아하는 서연을 늘 칭찬해 주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갑작스럽게 끝을 고했다. 비 오는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교통사고입니다. 음... 경찰관의 무거운 목소리가 서연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두 분은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 벌로 남겨진 사연을 거둔 것은 어머니의 여동생인 미숙이었다. 한대 중반의 여성, 요란한 화장과 독한 향수 냄새. 내가 왜 이런 애송이를 돌봐야 해. 첫 만남부터 미숙의 태도는 차가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눈을 마주쳐준 적이 없었다. 아이를 싫어하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여자였다. 네 부모 유산이 고작 이거 전부야? 와 서류를 보며 혀를 쳤다. 집대출금 갖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잖아. 레온을 쏘아보는 차가운 시선. 에이, 정말 골칫덩어리를 떠맡았네. 나이은에게 지옥 같은 나날의 시작이었다. 밥은 언제나 미숙이 먹다 남긴 된장찌개법. 사치, 부리지 마. 미숙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어둡고 추운 다락방. 낡은 담요 한 장 뿌린 침대 위에서 서연은 추위에 떨었다. 책상도 의자도 없어서 공부는 바닥에 앉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교과서도 헌책방에서 산 거면 충분하잖아. 와, 그것이 미숙의 입버릇이었다. 서연의 옷은 모두 동네 교회 바자회에서 얻어온 것들이었다. 사이즈도 맞지 않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런 서연에게 단 하나 마음 편한 곳이 있었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역사를 느끼게 하는 붉은 벽돌 건물이 위험 있게 늘어서 있었다. 서연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대학교로 향했다. 미숙은 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시간만이 서연의 자유시간이었다. 수학과 건물, 매일 3층에 있는 대감실. 서연은 창문 밖에 서서 몰래 수업을 엿보는 것이 일과였다. 발도 드물어도 겨우 칠판이 보일 정도. 그래도 그녀는 질리지 않고 가만히 수업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빠져든 것은 수학 수업이었다. 박 교수의 미적분학은 정말 재미있었다. 칠판에 쓰여가는 아름다운 수시. 그것은 그녀에게 최고의 예술이자 마음을 설레게 하는 퍼즐이었다. 복잡한 증명이 전개될 때면 마치 장대한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또 저 여자애 와 있다. 금발로 염색한 남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기분 나쁘지 않냐? 매일매일. 경비원한테 신고하는 게 좋지 않아? 학생들은 창밖에 서 있는 작은 소녀를 수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교달의 선박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순대 후반에 녹였어. 하이 온화한 표정을 짓고 동그란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다정했다. 칠판을 향해 수식을 쓰면서 이따금 창문 쪽을 힐끗 보았다. 사실 교수는 서연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저 눈동자는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있었다. 오늘은 프리의 변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다. 우와, 창밖에서 서연이 몸을 쭉 내밀었다. 작은 손으로 노트를 꺼내 필사적으로 옮겨 적고 있었다. 그 모습을 겪는지라며 교수는 조금 목소리를 키웠다. 어느 날 저녁집에 돌아오니
미숙이 불쾌한 듯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늦었잖아. 어디서 싸돌아다니다 온 거야? 서연은 도서관에요. 라고 작게 거짓말했다. 내 학교 얘기를 했다간 분명 가는 것을 금지당할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해도 서연의 그릇 위에는 식은 굴이 조금 담겨 있을 뿐. 미숙은 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입안 가득 넣고 있었다. 이것까지 사올 여유는 없거든.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과시하듯 먹었다. 미 식사 중 서연은 주워온 종이 조각에 정신없이 수식을 쓰고 있었다. 오늘 수업에서 번잡한 문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던 해법을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두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발견한 미술이 히스테릭한 소리를 질렀다. 너 그딴 기분 나쁜 짓이야. 작작 좀 해. 에이,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미숙은 종이 조각을 확 낚아채 박박 찢어버렸다. 쓸모없는 년이 집안 청소나 해. 헤이, 찢어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서연의 마음도 함께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니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숫자는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아빠와 함께 풀었던 수학 퍼즐, 엄마가 칭찬해 주었던 계산 속도, 칭찬받았던 그날들을 떠올리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다음날 서연의 인생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대학교로 향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도 그치고 젖은 보도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걷고 있는데 수학과 건물 복도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람에 날려 팔랑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프린트를 주워 올렸다. 맨 위에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문제라고 쓰여 있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본 적도 없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수식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정수론, 지하학, 좋아함론, 다양한 분야의 문제 5개. 재미있겠다. 아, 서연의 눈동자가 빛났다. 근처 벤치에 앉아 정신없이 그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직소 퍼즐 조각을 맞추듯 논리를 쌓아나갔다.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룰이었다. 헤이,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도 순조롭게 풀어갔다. 30분 후 모든 문제는 풀려 있었다. 만족한 서연은 프린트 여백에 작은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한 마리의 고래였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주 그려주셨던 그림이었다. 엄마발, 네, 전부 다 풀었어. 다음 속으로 어머니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주었던 장소에 삶의 시 프린트를 다시 놓아두었다. 마치 멋진 퍼즐을 빌려준 누군가에게 보내는 답례처럼 떨어뜨린 사람이 돌아왔을 때 답안을 봐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연은 대학교를 뒤로했다. 다음날 대학교 수학과는 발칵 뒤집혔다. 믿을 수 없어. 누가 푼 거야? 오아. 5명의 대학원생이 프린트 한 장을 둘러싸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아, 이거 우리가 쌓일 걸려도 못 푼 문제잖아. 안경을 쓴 대학원생이 흥분해서 외쳤다. 게다가 이 풀이 아름다워. 특히 세 번째 문제는 교수님도 생각 못할 접근법이야. 그것은 박 교수가 박사 과정 학생들을 위해 낸 초고난도 문제였다.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더욱 발전시킨 것, 국내 최상위권 학생들도 여럿씩 며칠은 걸려야 한다고 알려진 문제였다. 그것이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한 답안과 함께 놓여 있었던 것이다. 노거지 씨? 우와, 필자에 익숙한 사람이 없는데. 대학원생들은 필사적으로 범인을 추리했다. 린준인가? 아니, 걔는 어제 부산에 있었어. 지혜는 뒤에 정수로는 약하잖아. 동상거림 속으로 박 교수가 방에 들어왔대. 무슨 일인가? 자네들 대학원생 중 한 명이 사정을 설명했다. 교수님, 어제 그 문제가 전부 풀려 있었습니다. 교수는 프린트를 집어들었다. 그 완벽한 해법에 그 역시 숨을 삼켰다. 독창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올 흐르듯 유려한 증명. 헐든이 실로 훌륭하군. 교수는 대학원생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건 누가? 그게
누가 풀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답안 한 구석에 그려진 작은 낙서에 시선이 꽂혔다. 그것은 한 마리의 고래였다. 이 그림은 교수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언제나 창밖에서 수업을 엿보던 그 작은 소녀. 그녀가 들고 있던 노트 표지에도 똑같은 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을 그는 기억했다. 설마 교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저 아이는 어린애다. 말도 안 된다. 분명 떨어져 있던 프린트에 낙서만 한 것이겠지. 박사과정 학생들도 고전하는 문제를 저런 아이가 풀 수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교수의 뇌리에는 수업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서연의 눈빛이 되살아났다. 조금도 지루해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수식을 바라보던 그 모습. 어쩌면 교수의 마음에 있을 수 없는 가설이 싹트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저 소녀가 푼 것이라면 그것은 수학계에 있어 역사적인 사건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교수는 하나의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연구실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지난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5개. 그리고 서연이 항상 나타나는 시간들을 가늠해 어제와 같은 장소에 살며시 놓아두었다. 이번에는 그늘에 숨어 그 순간을 기다렸다. 오후 3시가 지났을 무렵 터벅터벅 익숙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대진 빨간 배랑을 맨 소녀 서연이었다. 그녀는 곧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어제처럼 프린트가 떨어져 있었다. 서연은 기쁜 듯 달려가 그것을 주워 올렸다. 또 새로운 문제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 곧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교수는 그늘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작은 손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문제에서 사연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곧 무언가 떠오른 듯했다. 마치 단단한 덧셈이라도 하듯 복잡한 수식을 거침없이 풀어봤다. 그 모습은 놀이에 푹 빠진 아이 그 자체였다. 뭘 거짓말이겠지. 교수는 믿을 수 없었다. 20분 후 서연은 펜을 놓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문제가 풀린 모양이었다. 그리고 또 프린트 한 구석에 작은 고래를 그렸다. 얘야. 교수는 그늘에서 뛰쳐나와 큰 소리로 불렀다. 서연은 깜짝 놀라 어깨를 떨며 겁먹은 눈으로 교수를 올려다보았다. 그 손에서 프린트가 팔랑 떨어졌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마음대로 봐서 죄송해요. 몸을 굳히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리스에게 혼날 때처럼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다. 제발 이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맞을 거예요. 작은 몸이 공포로 떨고 있었다. 교수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란데. 화내는 게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있잖아. 최대한 온화하게 천천히 말을 걸었다. 교수는 떨어진 프린트를 주워 올렸다. 거기에 쓰인 답안을 다시 보고 숨을 삼켰다. 어제보다 더 우아하고 독창성으로 가득했다. 특히 3번째 문제의 해법은 교수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완벽해. 아니, 완벽 이상이야. 교수는 확신했다. 이 소녀는 진짜다. 그것도 그냥 천재가 아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지일지도 모른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학자들의 유년 시절을 뛰어넘는 재능. 이걸 정말 네가 푼 거니?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겁먹은 표정인 채로 교수를 올려다보았다. 죄송해요. 재미있어 보여서. 교수는 서연 앞에 쭈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사과할 필요 없단다. 너는 엄청난 일을 한 거야. 네? 서연은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었다. 눈물로 그렁그렁한 눈동자가 의아한 듯 교수를 바라보았다. 화 안 내시는 거예요? 교수는 미소 짓고 있었다. 화는커녕 감동하고 있단다. 넌 대체 누구니? 왜? 서연은 아직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사연이에요. 10살이에요. 나겐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다. 교수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그래서 서연이는 어디서 수학을 공부했니? 이렇게 문제를 잘 풀다니 보통이 아니잖니?
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창문 밖에서 선생님 수업을 봤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교수는 독학으로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게다가 10살.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교수는 서연을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갔다. 들어오렴. 무서워하지 말고.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치 향기가 풍겨왔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수학 서적.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다. 굉장하다. 서연은 눈을 반짝였다. 앉으렴. 코코아라도 마실래? 교수는 다정하게 권했다. 작은 지방에서 코코아를 타서 쿠키도 곁들여 내밀었다. 따뜻한 코코아를 양손으로 감싸쥐자 서연은 조금 경계를 푸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보였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 교수의 물음에 서연은 한마디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빠와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항상 수학 퍼즐로 놀아주셨던 일. 서연의 표정이 흐려졌다. 너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아버지는 수학 교사였고 어머니는 회계사였다는 것.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수학은 세계 공통의 언어라고. 그리고 미술에게 끔찍한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지금도 아직 무서워해요.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수학을 하고 있으면 혼나요. 서연은 떨면서 말했다. 밥도 잘못 얻어먹고. 교수는 서연의 작은 등을 다정하게 쓸어주었다. 양말은 이 아이는 대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어온 걸까? 도리는 네 편이다. 이제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돼. 교수의 말에 서연은 소리 내어 흐느꼈다. 그것은 부모님을 잃은 후 처음으로 남 앞에서 보이는 눈물이었다. 얼마나 참아왔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교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늘 박 교수는 서연의 집을 찾아갔다. 낡은 단독주택, 아대는 잡초로 무성하고 피남은 녹슬어 있었다. 심호흡을 한 뒤에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불쾌한 얼굴로 미숙이 나왔다. 오랜한 화장에 독한 향수 냄새. 누구세요? 내 앞부터 술 냄새도 났다. 저는 근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박아무개라고 합니다. 교수는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서연 양 일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연이? 걔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어요? 미숙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아주 그냥 걘 정말 손이 많이 가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수는 황급히 정정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서연 양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는 서연이 경이로운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힘주어 말했다. 이는 천재입니다.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하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학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숙은 코웃음을 쳤다. 수학, 그게 돈이 돼야? 팔짱을 끼고 교수를 감매기듯 쳐다보았다. 네, 장기적으로는요. 장래는 안 돼요. 단장이요. 미숙은 목소리를 높였다. 새 하나 돌보는데 얼마나 드는 줄 알아요? 식비, 관리비, 전부 내 부담이라고요. 교수는 필사적으로 설득을 시도했다. 말시원은 제도도 있습니다. 장래에 서연양이 성공하면 장래, 당래, 그 소리 지겨 죽겠네. 미숙은 교수를 쏘아보았다. 뭔진 모르겠지만 함부로 우리에 꼬드기지 마세요. 걘 내 소유물이라고요. 내가 키워주는 거니까 내 말 듣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려 문을 쾅 닫아버렸다. 교수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저런 재능이 저런 인간 밑에서 짓밟히고 있다니. 보수는 강한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법적으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미숙이 허락하지 않는 한 서연을 도울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 교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는 이럴 때를 대비한 수를 이미 써두었다. 서연이 문제를 풀었던 그날 교수는 서연에게 말해두었다. 내일 이모님과 이야기해볼 때 리체는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 알아주실 거야. 서연의 얼굴이 다시 공포로 굳어졌다.
그것을 본 교수는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야기가 잘 안 풀릴 때를 대비해서 약속을 하자. 내일 방과 후에 늘 그랬던 것처럼 대학교로 오렴. 네 연구실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마. 그래, 약속했잖아. 교수는 고개를 들었다.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사연은 내일도 이곳으로 올 것이다. 교수의 결심은 굳어졌다. 네 재능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어. 그 후 몇 주간 사연은 방과 후면 몰래 대학교로 통했다. 교수의 연구실이 그녀의 새로운 교실이 되었다. 진짜 칠판에 수많은 수학서적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 서연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다. 교수는 서연에게 다양한 문제를 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서연은 교수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독창성으로 풀어냈다. 서연은 이 증명 좀 보렴. 보스가 테르마의 소정리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연은 놀라운 별도의 증명을 제시했다. 단 5줄로 아름다운 증명이 완성되었다. 이건 나도 몰랐던 방법인데. 교수는 감탄의 소리를 내뱉었다. 이 아이의 재능은 진짜 중에 진짜다. 날이 갈수록 교수의 확신은 깊어졌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천재들의 필적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저녁 교수는 연구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오슬은 컴퓨터 앞에 앉아 다양한 가능성을 찾았다. 특기생 제도, 쪽이 입학. 하지만 어느 것이든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 한숨을 쉬며 메일을 확인했다. 그때였다.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띄었다. 대목 전국 고등학생 과학 경진대회 개최 안내. 교수는 무심코 메일을 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는 동안 눈이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교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거다.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등학생 대상 과학기술 경진대회였다. 수학, 물리, 생물,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대회. 우승 상금은 5천만 원, 준우승만 해도 2천만 원이었다. 이 정도면 저 탐욕스러운 미숙도. 더욱 중요한 것은 참가 자격난이었다. 만 18세 이하의 모든 학생, 고등학생 대상이라고는 쓰여있지만 나이 제한만 있을 뿐이었다. 즉 서연에게도 자격이 있었다. 어술은 행불에서 일어섰다. 이것밖에 없어. 매 상금이 있다면 저 미숙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열이 우승하면 세간의 주목도 받게 된다. 더 이상 아무도 서연의 재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교수는 곧바로 사연에게 전화했다. 미숙은 아직 일하는 시간이었다. 서연아, 지금 바로 대학교로 올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단다. 30분 후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연구실로 들어왔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연아, 내게 도전해줬으면 하는 게 있단다. 그리고 경진대회에 대해 설명했다. 서연의 눈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이랑 수학으로 겨루는 거예요. 근데 아직 10살인데 나이는 상관없어. 교수는 힘주어 말했다. 네 실력이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상금이 있다냐. 서연도 이해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할게요. 작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였다. 저 꼭 이길 거예요. 교수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 힘으로 너의 미래를 쟁취하는 거야. 매번 제이터 교수와 서연의 2인 삼각 특훈이 시작되었다. 경진대회까지 앞으로 2달. 보통이라면 준비 기간으로 너무 짧다. 하지만 서연의 흡수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경진대회 과제는 고도의 수학 이론을 응용한 모델링이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단순한 계산력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응용력이 요구되었다. 올해 주제는 환경 문제의 수리 모델인가. 분나라
생태계, 에너지 효율. 어려운 주제로군. 아무리 서연이라도 이건 힘들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서열은 이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선생님, 올해의 회유 패턴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교수는 놀랐다. 올해, 네, 고래는 계절에 따라 아주 긴 거리를 이동하거든요. 서연은 눈을 빛내며 설명했다. 그 경로가 분명 최적화되어 있을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에이, 해류라든가, 어디 분포라든가, 어, 교수는 숨을 삼켰다. 10살 소녀가 이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다. 훌륭한 차관점이다. 올해의 회의를 통해 지구 규모의 환경 변동을 분석한다. 서연은 물 만난 고기처럼 연구에 몰두했다. 도서관에서 해양 생물학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인터넷으로 최신 연구 논문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 나갔다. 선생님, 여기 알고리즘은 소수 정리를 응용하면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요? 복잡한 방정식에 순식간에 정리되어 갔다. 뭐라고? 그런 접근법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교수는 겸학할 뿐이었다. 자신은 그녀에게 수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그녀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흥분해서 연구실로 뛰어들어왔다. 선생님, 찾았어요. 손에는 해양연구소의 데이터가 인쇄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올해의 회유 경로와 해수온도 변화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먼 칠판에 수식을 쓰기 시작했다. 이걸 풀이의 변화라고 여기에 확률 미분 방정식을 적용하면 보세요. 미래의 회유 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요. 교수는 말을 잃었다. 이것은 박사 논문 수준의 발견이었다.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서연이는 대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니? 서연은 그저 즐겁게 웃을 뿐이었다. 왜냐면 수학은 재미있잖아요. 우리들도 분명 수학을 써서 여행하는 걸 거예요. 맞군.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특훈의 나날은 서연에게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교수와의 토론, 새로운 발견,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 마치 잃어버린 가족과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잖아. 미숙의 고함이 날아왔다. 에이, 도서관 같은 데서 뭐 하는 거야? 너넨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 학교에서의 일은 절대 비밀이었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다락방에서 몰래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유일한 의지였다. 전기세가 아깝다며 미숙이 전기를 끊어버린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수식을 적어 내려갔다. 내일 교수님께 보여드릴 새로운 아이디어. 아빠 없나? 지켜봐 주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답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경진대회 일주일 전이 되었을 때 서연의 연구는 놀라운 완성도에 도달해 있었다. 고래의 회육 패턴으로부터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예측하는 모델, 그리고 그 대책까지 수학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교수는 완성된 발표 자료를 보고 확신했다. 이거라면 반드시 우승할 수 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흐려져 있었다. 선생님, 만약 제가 지면 이제 여기 못 오게 될지도 몰라요. 교수는 서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넌 지지 않아. 하지만 설령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네 편이란다. 그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만약 이걸로 끝이라 해도 후회는 없었다. 그리고 경진대회 당일, 장소는 4월의 코엑스. 거대한 홀의 전국에서 모인 엘리트 고등학생들이 집결해 있었다. 접수처에서 서연의 등록을 본 담당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얼사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규정상 만 18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지요? 막 교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더욱 주목을 받았다. 키 130cm도 채 안 되는 소녀. 명백히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 주위의 고등학생들은 사연을 보고 킥킥 웃었다. 그 중에는 노골적으로 비웃는 이도 있었다. 로마야,
앞치를 잃었네. 엄마 찾고 있어? 하지만 서연은 전혀 신경 쓰는 기색이 없었다. 교수와 함께 당당하게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곧 시작될 최고의 게임에 대한 기대감만이 비치고 있었다. 대회식이 시작되었다. 심사위원 소개. 카이스트 교수, 나사에서 초빙된 연구원, 노벨상 수상자. 쟁쟁한 인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고등학생들이 차례로 등단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훌륭한 발표. 난해한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연구 성과를 발표해 나갔다. 다음은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최유진 양입니다. 한 학생이 유창한 영어 섞인 발표로 설명했다. 그녀의 연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튜 변동 예측. 객석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의 차례가 왔다. 다음은 서연이엔 10살입니다. 사회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사장이 술렁였다. 작은 소녀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단상 위에 섰다. 마이크 스탠드가 너무 높아지는 요원이 황급히 조절했다. 그 모습에 객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서연이 입을 열자 그 분위기는 이변했다. 제 연구 주제는 고래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지구의 미래입니다. 아이답게 맑은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 손으로 그린 고래 그림이 비쳤다. 고래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여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작위로 헤엄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연은 복잡한 수식을 차례로 스크린에 띄웠다. 제 모델은 고래의 회유 패턴에서 착안했습니다. 유창하지만 아이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되는 이론. 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할 만큼 독창적이었고 그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강력했다. 행사장이 주의죽은 듯 조용해지고 아까까지 웃던 고등학생들이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닐 심사위원들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서연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방정식을 풀면 서연은 슬라이드를 넘겼다. 결과적으로 50년 후 해수온도 상승을 섭씨 3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대책까지 수학적으로 도출해냈다. 우리는 고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자 순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심사위원들이 전원 기립해 있었다. 그것은 이날 가장 큰 환호였다. 실수는 감탄의 한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외의 감정으로 변해갔다. 해웃던 고등학생들도 지금은 존경의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 네스트 교수가 손을 들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이 사용한 참신한 접근법은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서연은 조금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대학교 창문 밖에서 수업을 봤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행사장이 다시 술렁였다. 덕학으로 이 정도 수준에 잊을 수 없다는 놀라움의 공기가 감돌았다. 열과 발표까지 3시간의 휴식. 서연은 박 교수와 함께 행사장 박벤치에 앉아 있었다. 정말 잘했다. 교수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저 잘했나요? 서연은 불안한 듯 물었다. 네가 최고로 훌륭했단다. 교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기술적으로도 창의성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와닿는 발표였어. 그때 몇몇 참가자가 다가왔다. 아까 발표했던 최유진도 있었다. 거기 서연 양, 최유진이 말을 걸어왔다. 아까 발표 정말 대단했어. 감동해버렸잖아. 다른 참가자들도 입을 모아 칭찬했다. 10살에 저런 연구를 할 수 있다니 넌 진짜 천재야. 우와우. 서연은 당황하면서도 기쁜 듯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장된 공기가 감도는 가운데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다. 3위는 다른 고등학생의 이름이 불렸다.
이유는 최유진이 아닙니다. 유진이 기쁜 듯 일어섰다. 하지만 그 눈은 서연을 보고 있었다. 분명 1위는 저 아이일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염의 1위는 사회자가 순간 망설였다. 마치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서연이 아닙니다. 행사장이 폭발적인 박수갈채 휩싸였다. 해냈다. 박 교수가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서연은 멍하니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아, 네가 웃으냐? 교수의 재촉에 겨우 일어섰다. 반상 위에는 심사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양, S의 연구는 혁명적이었습니다. 10살에 이 정도 성과를 내다니 학생은 틀림없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커다란 트로피와 5천만 원짜리 상금 보드가 손에 쥐어졌다. 나 이제 클래시가 눈부셨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박 교수와 끌어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걸로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몰라. 주위의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이라고 얕봤던 소녀에게 완패했다는 사실을 그저 망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표정에 분함은 없었다. 오히려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했다는 흥분이 있었다. 날밤 서연은 우승 상금 보드를 손에 들고 미숙 앞에 섰다. 옆에는 박규스가 함께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서연의 우승이 톱니스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승을 네가. 이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텔레비전 화면과 눈앞의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전국대회에서. 하지만 상금 보드에 쓰인 5천만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돌변했다. 우와, 5천만 원.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미숙은 서연에게서 상금 보드를 낚아채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됐어. 역시 내 조카야. 이걸로 사치 좀 부릴 수 있겠네. 세차도 사고 명품도. 갑자기 서연의 어깨를 끌어안고 뺨을 부볐다. 술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귀여운 우리 서연이 잘했어. 그 손바닥 뒤집듯 바른 태도의 서연은 그저 차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태도는 서연이 또렷한 말투로 말했다. 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한 목소리였다. 대학교에 집 올 거야. 뭐? 리숙의 움직임이 멈췄다. 기수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건 제 힘으로 얻은 돈이에요.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쓸지는 제가 정해요. 장난하니. 리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내 돈이야. 널 키워줬으니까 당연하잖아. 아니에요. 미의 사연은 처음으로 미숙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신세진 박 교수님이 계신 대학교에 연구비로 기부할 거예요. 웃기지 마. 미숙이 소리쳤다. 그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누구 덕에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숙이 서연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 박 교수가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두시죠. 평소 온화하던 교수의 녹이 어린 목소리. 그리고 이제 당신에겐 서연이를 묶어둘 권리가 없습니다. 교수의 뒤에서 몇몇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경찰관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의숙이 당황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네, 서연 양의 생활 환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여성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경찰관이 다락방을 확인하고 얼굴을 찡그렸다. 이건 심하군요. 전기도 없고. 거의 창고 같은 방이네요. 이어서 교수가 말했다. 오늘 경진대회 모습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독학이었다는 사실. 창문 밖에서 수업을 엿봤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이유도요. 이숙의 얼굴이 절망으로 새파래졌다.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전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다. 서연 양은 오늘부터 저희가 보호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선언했다. 당신에게는 추후 정식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서연에 대한 학대의 모든 것이 밝혀졌다. 미숙은 서연뿐만 아니라 결코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던 거액의 돌에게서도 버림받은 것이다. 잠깐, 서연의
허망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다. 훗날 미숙에게는 무거운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은 집을 돌아보았다. 에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곳. 하지만 여기서 버텼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 안녕. 작게 중얼거렸다. 나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대학교에 도착하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학과 건물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보더신 서연 양 축하해. 넌 우리 대학의 자랑이야. 따뜻한 박수와 환호에 둘러싸였다. 이야, 총장이 앞으로 나왔다. 서연 양, 예산의 위협을 기려 서울대학교는 학생을 특별연구생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특별연구생. 제가요? 남은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학생의 미래를 전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어서 총장이 말했다. 그리고 학생의 기부를 제안해준 5천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학생의 교육기금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생활비, 연고비, 모든 것을 대학이 부담하겠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정말 괜찮으세요? 막 교수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물론이지. 너는 이제 마음껏 수학을 할 수 있단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대학은 서연의 기부 제안에 감사하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 상금을 티금으로 삼아 서연의 앞으로의 생활과 교육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교직원용 작은 기숙사의 한 방이 서연의 새로운 집이 되었다. 가면이 밝은 방, 커다란 창문으로는 캠퍼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다. 다락방이 아닌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한 방. 여기가 네 새로운 방이야. 기숙사 사감인 여목 씨가 다정하게 안내했다. 어딘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침대에는 푹신한 이불이, 책상에는 새로운 문구리가, 책장에는 수학책이 줄비하게 꽂혀 있었다. 이거 전부 제 거예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방을 둘러보았다. 꿈만 같아.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숨을 필요도 없다. 내일부터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서연의 존재는 순식간에 전국이 화제가 되었다. 10살 천재 소녀. 명문대 특별연구생으로 학대를 이겨내고 거머쥔 양관.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모든 매체가 서연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 이름 카이스트. 서연 양 뒤에 아실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디 저희 학교에서 강연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0살 소녀에게 카이스트에서 강연 요청. 전대미물의 사건이었다. 가보고 싶니? 교수가 묻자 서연은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카이스트의 대강당 500석 규모의 행사장이 만석을 이루었다. 교수,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가 천재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연이 탄생했었다. 이제 마이크 높이를 조절할 필요는 없었다. 특집 발판이 준비되어 있었다. 저는 수학을 아주 좋아하는 10살입니다. 행사장에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퍼졌다. 오늘은 고래가 가르쳐준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